다양성 관련 활동을 하시기 전에 다양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느 전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정치학 전공을 했고 페미니즘 공부랑 소수자 시민권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다양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이미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은 어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포함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단어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름, 차이, 인정, 어울림, 맥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는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다름,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인정과 존중, 포용성, 형평성, 평등, 있는 그대로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 고유한 것, 범주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 유동적인 것, 맥락 의존적인 것,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 맞는 얘기들이죠. 또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약간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들 예상했다시피 사람과 사물이 서로 다른 것,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까지도 사전적 정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전적 정의 안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양성 안에는 포용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위원회에서 정의하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됐어요. 젠더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신념,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종교, 문화 등의 차이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내 성별이나 젠더, 성적 지향, 장애, 연령, 나이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게 다양성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양성인 거죠. 다양성이라는 것하고 또 이제 좀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다문화라든가 다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다양성하고 비슷하게 쓰이죠.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라는 말이 여러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인 공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다양성과 비슷한 의미를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죠. 보통은 다문화라는 말이 어떤 문화적 공존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집단을 연상시킬 때가 많죠. 그래서 원래 정의보다 조금 좁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법적인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뜻해요. 근데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좁은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거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쓸 때는 다양성하고 조금 구분된 용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영역에 좀 한정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다양성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반드시 문화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다양성도 아니고 윤리적 다양성도 아니고 문화적 다양성만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위원회에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굳이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개인적인 특성, 뭐 나다움, 자연스러움, 나 자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 다양성으로 본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각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나의 다양성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양성도 인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는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시간에는 주로 첫 번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근데 그 꼭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그게 개인적인 수준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5월 22일이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다고 해요. 이현우 교수님과 생물 다양성 얘기도 해주셨지만 자연 세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기 전에는 인간이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입하기 전에는 자연 그 자체로서는 원래 다양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 다양성과 미래사회 교양 과목에서 장대익 교수님 특강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림인데요. 진화의 방향 자체도 다양한 방향으로 갔어요. 제가 잠깐 공부해볼게요. 이 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다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가 진행이 됐던 거죠. 인간은 어디 있느냐? 여기 빨간 표시 여기 보이시죠? 그 한 점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네, 인간도 굉장히 다양하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생기고 성격도 다르게 생기고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른 인간들이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다양하다는 거고 다양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죠. 인간들 자체도 다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하다는 거, 다르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거. 그거는 각 개인이 가지는 고유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 그게 고유성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탐구를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남들과 다른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종이 나눠드린 거 중에서 최애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나를 정의하는 거,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고 정체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개인적으로 정체화하는 측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젠더는 어디에 속하고 인종은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나눠드린 그 정체성인데요.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4번 나를 인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국들 중에서 성별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이 정체성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저는 성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로 나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시선으로 여성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라는 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서 살 때는 여성이라는 부분보다 국적이라는 부분이 더 이렇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제든지 젠더의 영향을 받고 언제든지 국적의 영향을 받고 인종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이라는 맥락에서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다른 맥락 속에 있을 때는 국적이라는 정체성이 더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체성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20년간 60토끼의 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제가 20대는 아니고 20대부터 60토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0대인데 아무래도 내 40대라는 그 나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는 나이라는 걸로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심지어 5살 정도만 돼도 애들이 놀이터에서 만나면 몇 살이니? 그렇게 말하고 순서를 정한다. 아, 내가 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체성에서 그게 단지 이제 차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되다 보면은 그게 또 차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게 앞에 봤듯이 그 나를 내가 규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 꼭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젠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혼혈인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정체화하지만 사람들이 내 외모로 인해서 나를 규정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체화하는지도 인정을 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해외 대학들 같은 경우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런 지지한다는 거를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당신의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게 꼭 그런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를 설명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아니다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다. 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 사회가 좀 이분법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면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만 나를 규정할 때, 나를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의 차이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차이에 머무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위계가 개입이 되고 권력이 작동하게 되면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이분법적인 구조 하에서도 남성, 여성, 뭐 백인, 흑인 이런 것들 사이에 권력이 작동되면 어떤 것은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고 비정상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죠. 이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그 정체성 바퀴 얘기할 때 영어로 disability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impairment라고 손상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장애라는 것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정상, 비정상의 구분으로 놓고 본다면 약자들은 보통 어떤 것이 아닌 사람들로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비모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영어로 한다면 넌 유러피안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류, 강자의 집단이 아닌 사람들로 약자들이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비장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언어적인, 아까 언어 민감성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인 그런 습관을 뒤집는 거죠. 그 권력 구도 자체를 뒤집어서 장애인을 기준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래서 기존의 구도를 좀 이렇게 바꿔 놓는 그런 언어 시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체성의 특성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좀 구별을 하는 지점들을 살펴보면은 뭐 한국인과 아까 다문화 얘기도 했지만 한국인, 다문화 이런 것들도
다문화라고 우리가 호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좋은 의도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별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위계가 없는 특성들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미 위계가 있는 사회, 그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차이 자체가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정체성 바퀴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각 부분을 띄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성별이 뭐냐, 인종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걸 피자 한 조각처럼 이렇게 딱 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퀴라고 했잖아요. 그냥 피자처럼 이렇게 뚝뚝 띄어내는 게 아니라 바퀴처럼 얽혀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그림하고 이게 겹쳐서 얽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게, 나를 정의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내 이 부분은 여성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인종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민족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적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속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서로 교차하고 얽혀 있는 거, 그게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말이 인터섹셔널리티예요. 상호 교차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성이라는 부분이 도드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표현할 때 그 부분을 더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정체성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집단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단 자체는 그렇게 동일하지 않아요. 남성이라는 집단, 여성이라는 집단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성적인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적인 남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남성이라는 집단, 여성이라는 집단 속에는 다양한 차이들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여성 안에는 성적 지향이나 인종,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근데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정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떤 차별을 이야기할 때도 좀 젠더 차별 한 부분만을 보고 환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 다양성위원회에서 나오는 다른과 어울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집단이라는 것들이, 사회 특성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좀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집단들이 사실은 완전히 그렇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섞여 있다. 그런 것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는 중요한 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으로서 내가 차별받는 것 그런 거는 섹시즘, 성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종차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에이지즘, 나이로 인한 차별 이렇게 딱딱 각각을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호 교차성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런 차별들이 그러니까 적재성이 교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들이 교차되고 중첩돼서 일어난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섹셔널러티라는 걸 볼 때 그 교차로라는 뜻이잖아요. 인터섹션이.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교차로죠. 이쪽 길은 젠더 길이에요. 이쪽 길은 인종 길이에요. 그래서 유색인종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차로에 서 있는 거죠. 인종과 젠더가 겹쳐지는 교차로에 서 있어요. 근데 차별이라는 것을 보통 교통사고로 표현을 하는데 인종차별, 성차별 이것들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을 그러니까 흑인 여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흑인 여성이 여기 서 있는데 꽝 하고 인종차별을 당해요. 그다음에 꽝 하고 성차별을 당해요. 기준선에서부터 이제 보완할 제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좋은 말들만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개인의 평등, 자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구조와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 이런 제도적인 수준들을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